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주 토요일 부산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6시간 가까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겠죠. 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이번 부산 회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중 양국이 이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네, 올 초에 방안을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고 지금 네. 이제 미뤄진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 방안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네,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진전이 되면은 조기에 방한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연내라는 표현은 없었고 음, 한국은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반면에 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큰 틀에서 시 주석의 방안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윈윈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국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 주석 방안을 기다려 왔었고 네, 네, 중국도 대외적으로 코로나를 잘 진압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상대국으로서 초기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네,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윈윈하는 면이 음,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명확하게 네.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연내라는 것은 이제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윈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네, 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우리 아까 한국의 인제 방안을 뭐 하는 것으로 인제 시작을 해서 '외교력을 다시 넓혀가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또 '시진핑 주석 방안이 어떻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사실은 이제 연초에 방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국내 정국의 현 정부 입장에서 네. 효용성이 있었죠. 특히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사드 정국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고 어쨌든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관계를 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드를 갑자기 뭐 한국이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면이 있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이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공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한미 동맹도 그렇고 미일 동맹, 한일 관계 이런 거를 나름대로 좀 와해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음. 계산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방안을 하면서 그 약한 고리를 좀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그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도 지금 단절이 돼 있고 네. 북미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한국이 뭐 마치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인상을 주게 되면 네. 미국한테 상당히 우리가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음. 의미에서 한국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이러면서 네. 우리도 약간 이제 한 발 뒤로 뺐었는데 지금은 양재철 국무위원이 싱가포르 들렸다가 온 거란 말이죠. 다시 네네. 말씀드리면 요 좀 애매한 상황에 자신들의 말로는
중국에 있어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그런 국가들을 찾아가면서 더 이상 한국에게는 미국으로 경사되지 말라는 네네.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아하. 본다면 한국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온다면 사실 본의 아니게 중립을 지켰던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중립을 지켜라."라고도 메시지를 네, 보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네. 미국 측에서 봤을 땐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이 뭐 상당히 인제 중국에 대해서 뭐 각을 세우고 있고 이른바면 또 줄 세우기도 나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부산으로 방문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 걸 네. 고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게 되면 우리 대통령을 뭐 예방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네네. 미국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피하려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중미 관계의 현안을 우리한테 설명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한국 방문은 양재철 공산당 정치국원의 한국 방문은 중립을 지켰던 국가들을 간 거다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네. 한국은 더 이상 딴 데로 가지 말라라는 못을 박는 거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런 표현들을 중국 측에서 쓰는 게.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이 미중 관계, 중미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생각을 한국에 전달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외교에서 제3자 얘기는 사실 중국이 잘 안 하는데 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이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아하.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음.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인제 뭐 1대1로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을 다뤘다고 하는데 미국은 네. 또 미국대로 인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언제 한국이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참여를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네. 압박을 시작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스럽죠. 네. 사실 혹자는 인도는 두 개 다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인도하고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 이후에 뭐 군사적 조치를 운운하다가 김정은이 그걸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는 상당히 중국의 입김이 들어갔을 거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라. 네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흐름은 중국과 북한 간에 가지고 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 중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이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도 했고 9.18 평양 방문해서 군사 합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메인 디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다른 북핵이 주변화된 음. 가운데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우리는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음. 그런 상황에서 한국 보고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한
그 어떤 흐름들이 풀리면 네.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둘 다 참여하든지 이렇게 압박하면 둘 다 못하겠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뭐 어느 한쪽에 뭐 호의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인제 기본 어떻게 보면 전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공법으로 그렇습니다. 나가는 네, 것이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